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3군데를 다니게 됐어요. 그때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93년 9월에 S신도시에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으로 살기 시작했다. 이사하기 전에 살던 아파트는 방 2개에 거실도 거의 없다시피 했었지만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방 4개에 거실까지 제대로 있는 1층이었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었다. 입주하기 전에 살던 곳에서는 화장실 1개를 5명이 사용하여 다소 불편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화장실도 2개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 처음으로 집에 소파가 생겼고 커다란 텔레비전도 거실에 놓을 수 있었으며 식탁도 따로 있어 불편할 것이 없는 생활이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이들은 친구도 사귀어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함께 숙제도 하고 놀기도 했다. 어머님 또한 주위 분들과 어울려 서로 왕래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일을 하고 있는 터라 이웃들을 볼 시간도 별로 없었을 뿐 아니라 사귈 시간은 아예 없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때에 어느 날부터 불만 아닌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나이는 친구네 집에는 컴퓨터가 각자 있다고 했다. 아빠, 엄마, 친구 누나, 친구 컴퓨터가 방마다 각각 있고 방마다 텔레비전이 있는 집도 있고 외국에서 사온 장난감들도 있다는 것이었다. 친구 자전거는 무엇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것에 비해 자기 자전거는 별로라고 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변해 가셨다. 이곳에 이사 오기 전까지는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자식들 잘 살게 도와줘야 한다며 집안 살림은 물론 손자들을 묵묵히 잘 보살펴 주셨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오기만 하면 손자 키우면 돈을 70만 원씩 자식들이 준다고 하더라. 내가 다른 곳에서 일하면 내 돈이 생기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시는가 하면 2층 할머니는 며느리가 백화점에 모셔가서 옷을 사준다고 하더라. 가연이네 할머니는 가연이 보는 사람을 따로 두고 할머니는 그 사람이 잘 보는지 감동만 한다더라 하며 이야기를 하셨다. 그날 들었던 이야기와 대화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인데도 듣는 나로서는 힘이 빠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와 어른이 교대로 투정을 부리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에 어머님께서는 누군가의 소개로 건물 청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다. 다치면 안 되니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렸지만 결국 청소부로 출근을 하시더니 3일 만에 꼼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파 열흘 이상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고 3일간 번 돈보다 몇 배의 돈을 들이고 일도 그만두셨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전과 같은 불평을 전혀 안 하셨다. 일단 불평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이웃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동안은 나 살기에 바빠서 알아볼 생각도 못했었지만 이웃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궁금하기도 했다. 그땐 성당에 다녔기 때문에 방기도에 참석해 보았다. 그랬더니 서울에 살다가 복잡한 것이 싫어서 신도시로 이사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동안 겪었던 우리 이웃들과는 달랐다. 어떤 집은 엄마 아빠가 다 교수이고 어떤 집은 아빠는 교수, 엄마는 공무원, 또 어떤 집은 박사학위 소지자인 연구원, 또 부부가 의사인 집안, 공기업과 대기업의 직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에 비해 우리 집 형편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해 놓았던 것이 있어서 분양할 때 서류 접수를 해본 것이 운 좋게 당첨된 것이었고 저축된 돈이 없었다. 계약금부터 지인에게 매월 이자를 지불해 가면서 빌리고 갚고 또 중도금 낼 때도
빌려서 내고 갚고를 반복하다가 잔금 치를 땐 무려 3천만 원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태여서 그 이자를 갚는 것도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잘못하다가는 그야말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사를 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먼저 남편과 상의를 했더니 매우 서운하게 생각했다. 그래도 할 수 없음을 이해시키고 어머님을 설득했다. 아쉬워하셨지만 예전만 못한 수입 그리고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 사정을 들으시고는 사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어 라고 하셨다. 두 아들에게도 형편을 말하고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들 시무룩해하고 처졌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난 속으로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다고 어려웠던 시기를 기억 못하는 거지? 이렇게 가다간 두 아들과 어머니의 불평불만은 더 커져가고 그로 인해 삐뚤어질 수도 있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고마움을 모르는 아이들로 자랄까봐 걱정이 되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깨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형편에 맞춰 살면 남편과 내가 힘도 덜 들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행복을 느끼는 그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았다. 25평짜리 전세 껴있는 아파트를 사고 예전에 살던 곳과 비슷한 엘리베이터가 없는 19평 5층짜리 주공아파트의 4층에 전세로 이사를 했다. 이사하던 날 모두가 힘이 빠져 있었고 우울해했다. 저녁을 먹고 아들 둘을 데리고 놀이터로 나갔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분위기를 바꾸어 말을 꺼냈다. 달이 무척 밝구나. 보름달 같아요. 그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네. 아이들 노는 소리 들으니 사람 사는 곳 같다. 여기도 사람 많이 산다? 저기 집집마다 불 켜진 것 좀 봐. 우리 예전에도 이런 아파트에 살아봤잖아. 다 사람 사는 곳이야. 그동안 우린 너무 좋은 곳에서 살았지? 엄마의 마음을 알았는지 네, 여기도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 우리 열심히 돈 벌어서 다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자 했더니 둘째가 진짜 그럴 거예요? 라고 물었다. 그럼 그래야지. 손가락 걸고 약속해 하고선 손가락 걸고 약속도 했다. 그때 아이들 심정이 어땠을까? 그렇게 둘째는 1학년까지 전에 다니던 학교에 다니고 2학년 초에 전학을 했다. 2년간 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4학년 초에 또 전학을 했다. 어차피 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낙담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했지만 나는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기로 하였다. 오히려 이것이 아이들의 적응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믿은 덕분일까?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 낯선 학교, 이 모든 것을 이겨내 주었고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는 성인이 되어 주었다. 또한 그런 경험이 아이들을 훌쩍 성장하게 했고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옛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너무 부족함이 없이 자라면 효자가 될 수 없다. 뒷바라지 못해준 자식이 결국 효자가 되더라는 말도 있다.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불행해졌을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결정은 정말 잘한 것이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